영화 성스러운 거미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알리아 바시 감독의 신작인데요. 영화에 대한 특징적인 수상 내역이 있다면 그것은 영화의 주인공인 라히미 역의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 배우가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연기 그 자체도 좋았지만 저는 특히 정부와 척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이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성스러운 거미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뒤에 이란 정부가 맹렬히 비난했다고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라이미보다는 연쇄살인마 사에드 역의 메흐디 바제스타니 배우의 연기가 조금 더 인상 깊었는데요. 외연에 풍기는 느낌은 너는 여기에 없었다의 와킨 피닉스 혹은 장고 분노의 추격자의 크리스토퍼 발츠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거미 좋았습니다. 언급드렸듯 이 영화의 연출은 알리 아바시 감독이 맡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바시의 영화는 경계선 단 한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관람할 당시 좋은 의미에서 기괴하고 비범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스러운 거미 역시 경계선만큼이나 흥미로운 작품이더라고요. 특히 두 영화 모두 젠더적인 이슈를 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TMI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선보다는 성스러운 거미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아무튼 성스러운 거미는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도 나오듯 2000년부터 약 1년간 이란에서 발생했던 여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를 추적하는 기자 라히미의 시선으로 구성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이 영화는 르포 영화 혹은 사회 고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거미는 강력한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말인즉슨 이 영화는 이란의 복잡 미묘한 종교, 정치적 이슈를 경유해서 이란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여성 혐오 등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것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저의 역량상 이러한 딥한 주제에 대해 깊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살인자 사회들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린 주제들을 헐겁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거미, 사이드의 왼손, 건축업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시퀀스와 결말 해석을 경유한 영화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성스러운 거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شاهد خواهیم بود. شاهد امدادهای غیبی. مطمئن باشین کار ما هنوز تموم نشده. 성스러운 거미의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살인자의 전체를 초반부터 노출시킨다는 설정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아이들을 자상하게 돌본다거나 노동, 종교활동 등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들을 그저 천인 공노할 나쁜 놈이라는 평면적 캐릭터로만 그리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거미는 결국 사헤드라는 인물을 탐구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그 한 명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사회 전체를 꿰뚫으려는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헤드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영화에서 여러 측면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종교와 결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신봉자로 묘사되고 있죠.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헤드는 매춘부 여성들을 척결하는 것이 알라신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라고 믿게 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슬람 극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헤드가 살인을 저지르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요. 군인이라는 과거 이력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헤드는 이라크, 이란 간의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인데요. 일종의 전우회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그는 전쟁을 관통한 이가 보이는 폭력성, 광기 같은 것이 어려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헤드는 아들이 찬 공의 뒤통수를 맞고는 급발진합니다. 저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내재된 악마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쟁이 한 인간의 상흔을 남기는 맥락은 다른 영화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스콧 데릭슨의 근작 블랙폰 같은 영화에서 더 그래버와 아버지가 보이는 폭력성이 베트남전과 결부되어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성스러운 검에서 가장 날이 서 있는 주제는 젠더적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매춘부는 살해당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일가를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첫 시퀀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살해당하는 여성인 소마예에 대한 묘사부터 그렇죠. 매춘을 위해 거리로 나간 소마예는 3명의 남자를 접하게 됩니다. 포압적인 성관계를 행하는 고위 관료로 보이는 남성,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성, 그리고 마지막 사헤드까지. 저에게는 이 남성들과 결부된 공간이 흥미로운 거예요. 물론 사헤드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들이 소마예와 접촉하는 공간은 집, 차, 오토바이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 혹은 소유한 재산이 거대하든
중간 수준이든 낮든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하는 남성은 계층에 상관없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는 이란이라는 국가 곳곳에 여전히 녹아있는 성차별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라이미가 예약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 혼자 묵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또한 몇몇 남성들은 테헤란 시절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할 뻔한 라이미의 이력을 마치 그녀가 해픈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2차 가해를 자행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경찰 간부 로스타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매춘부 취급하고 집적거리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고민에서 표현되는 일군의 이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들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여성을 매춘부로 매도하는 굉장한 보수주의와 확증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들은 여성을 쉽게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가치관이겠죠. 왜냐하면 정주를 지키지 않는 여성을 질타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착취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이드 역시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시체에 대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남성의 내재적 모순에 대한 영화의 직접적인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는 이러한 문제가 세대를 거쳐 계승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이드가 체포된 후 그의 아들 알리는 점점 아버지를 영웅화하죠. 아마도 소년의 주변에서 너의 아버지는 영웅이라고 그를 부추기는 극우주의 세력들에게 선동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장면은 아마도 영화의 마지막일 텐데요. 바로 알리가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의 살해 방식을 재현하는 장면. 물론 저는 너무 직접적인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의 메시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기호적 측면에서 몇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헤드는 거미살인마라는 별칭으로 불리죠. 아시다시피 거미는 집을 지어 그 집을 함정으로 이용해 먹잇감을 포획하는 절지동물입니다. 이것은 사헤드의 살해 방식과 유사하죠. 왜냐하면 그는 집으로 희생자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일종의 함정을 파서 살인을 저지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의 직업이 건축업자라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처음 사헤드의 얼굴이 스크린에 등장할 때 그는 망치를 이용해 벽을 부수고 있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 왼쪽 손바닥에 빨갛게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왼손의 부상은 후에 반복됩니다. 사헤드는 풍채가 좋은 여성의 시체를 옮기던 도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왼쪽 손을 부상당하니까요. 라이미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다친 손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헤드는 자신의 손을 자신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스러운 거미는 비유적으로 말해 거미가 거미집을 짓다가 자신의 손을 잃는 영화다. 그리고 그 잃은 손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지는 영화다. 물론 이러한 기호적 측면이 영화의 주제와는 조금 비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인상 깊은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یک به یک هیچ دار از بین مبروم و دست بردار نیام میگن فقط دنبال زنای خراب 성스러운 거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의문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헤드의 마지막. 구금이 된 사헤드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의 과정 중에 물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영화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는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의 전후의 동료와 판사가 사헤드를 찾아오는 장면. 그들은 사헤드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일 뿐이고 몰래 빼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뒤에 이어지는 사헤드가 태형을 받는 장면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이 모든 장면들이 실제인지 사헤드의 상상인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헤드는 실제로 사형을 당하고요. 그 뒤에 더 이상 판사와 전후의 동료의 후기를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저는 사헤드의 망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면 저는 영화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헤드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영화가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헤드의 살인은 이란의 정치사회 종교적 문제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심신미약이 원인이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 영화의 주제를 완전히 배격하는 양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사헤드의 상상처럼 보이게 만든 연출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영화의 첫 장면. 성스러운 거미는 꽤나 파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소마이의 상반신 나체가 거울을 통해 비치면서 진행됩니다. 카메라는 꽤나 노골적으로 그녀의 젖가슴을 담아내죠. 저는 그 이유가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영화의 기조를 보면요. 내춘부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자극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마이와 고위 관료와의 폭압적인 배드시인에서도 관료의 더러운 대사만 나올 뿐 장면 자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풍채가 좋았던 매춘부가 자신의
자신의 음부를 사헤드에게 드러내는 장면도 그녀의 등 뒤에서 카메라를 위치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는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피해를 입고 있는 매춘부 여성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 영화 자신만큼은 그들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한 결심이겠죠. 왜냐하면 성스러운 거미는 그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들을 비판하는 영화이니까요. 영화의 전체적인 태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언급드린 첫 장면만큼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설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그런 것이라면 결국 창작자도 첫 시퀀스에서만큼은 소마엘을 영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니 약간의 찝찝함 같은 것이 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라이미가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의문스럽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해본 것인데요. 마슈아도 현지 기자인 사리피는 라이미를 배웅합니다. 그는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우물쭈물 하는데요. 일반적인 영화라면 둘 사이에 로맨스가 벌어질 수도 있는 묘한 공기가 잠시 형성되지만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라이미는 쿨하게 떠납니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카메라는 샤리피를 중심으로 돌면서 라이미를 향한 그의 힘 빠진 시선을 담아내죠. 샤리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라이미가 사헤드에게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미 스스로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샤리피는 미행을 하다가 사헤드의 오토바이를 놓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들 사이의 로맨스 없는 이별은 여성은 남성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부터 착각이야 라고 말하는 창작자의 또 다른 일갈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는 동백이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요. 성스러운 거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미집을 짓다 자신의 손을 자른 거미. 그러니까 왼손을 다친 거미 살인마를 통해 발가벗겨진 이란 사회의 단면. 지금까지 성스러운 거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